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 상속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거로 한 것이죠.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상속세예요. 요지부동이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한은 상속세 폐지는 있을 수 없겠다. 이런 말을 해드리니까 사전 증여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요. 폐지를 할 때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지를 한다면 아니면 폐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상속세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폐지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상속세는요,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최대 주주인 경우에 50%가 아니라 20% 할증세액 일반 기업인 경우 합친다면 최고 60%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상속세 기네스 기록을 세운 분이 바로 1위가 바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죠. 바로 20조 원 정도 되는 상속재산에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냈으니까 기네스가 됩니다. 2등도 넥슨 회장, 김정주 회장입니다. 거의 6조 원 이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상속세 폭탄을 맞았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지금 600조 원 이상 되거든요, 재산이. 그렇다면 300조 원의 세금을 낸다면 절대로 일론 머스크는요.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줘도 한국인으로 귀화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최대 주주가 어떻습니까? 60%의 세금을 피할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손자녀한테 세대생략 할증세까지 30% 붙인다면 78%를 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 손자녀한테 20억 초과의 주식을 증여한다면요 40%의 할증세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탈 84%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상속세를 피할 수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84% 세금 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유산 취득세 방식보다도 훨씬 더 누진 것으로 상속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정말로 가혹한 정말로 가렴주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에서 30억 원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한테 상속을 한다면 100조 원, 1000조 원이 되더라도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법정 상속분 범위 내에서 배우자 공제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5명이고 배우자가 1명 있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재산이 100조 원입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50%거든요. 50조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50조 원을 배우자한테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는데 이 경우 100조 원 가지고 한국에서 죽었다. 그러면요. 배우자 공제는 50조 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딸랑 30억 원만 공제하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상속세 폐지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에 대해서는요, 경제 발전이라든가 그것과의 경제와의 조화와 국민 정서와의 부합과 그리고 시너지 유발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폐지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바로 없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요. 기간 및 가업 상속 재산 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체 상속세를 과세 이연 방식으로 해주거나 나중에 해당 기업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반 효과, 유발 세금 효과를 엄청나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발세금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인데요. 25가지를 기업이 효과적인 가업 승계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함으로써 25개의 세금을 모두 다 유발해서 엄청난 세수 효과를 노릴 수 있고요. 또한 그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하니까 고용 촉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국민 경제에 선순환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위정자들이 원하는 세금은 그만큼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으니까 바로 현명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요. 창업을 위한 사전증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국민 경제가 선순환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도 창출이 됩니다. 증여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 현재 50%지만요. 10%, 5%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창업을 한다면 비과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대학교나 고교 졸업 이후에 창업하는 자녀들한테 증여금액 한도에 관계없이 아주 낮은 세율 5% 10%만 주고요.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줄어드는 세수보다는요. 고용 창출로 늘어나는 유발세금 세수 효과가 엄청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조치들은요. 외국의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요.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세 폐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놀고 먹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는 무의도식자한테 아무런 대가와 기대 없이 뿌리는 지원금,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 머니와 구걸 보상금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수세 폐지 공약은 화산 속에 빠지는 하루살이 효과도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 현명한 세수 정책이 요구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중간 단계에서 효과적인 상속증여 폐지보다는 효과적인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유발세금 효과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속세 폐지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요. 국민경제에 마중물이 되는 역할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퇴비가 쌓여 있으면요. 썩은 내만 진동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린다면 작물이 잘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속재산이 많다면 사전증여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킨다면은 엄청난 고용 효과하고 세수 증대 효과가 동시에 추구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효과 없는 부의 세습 지원보다는 가업 승계 및 창업 등의 혜택을 주어서 국민경제의 선순환 및 유발세금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당장 상속세 폐지를 원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상속세 폐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고랑을 쳐서 어떻습니까? 물을 끌어댈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은 바로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하거나 가업승계나 아니면 창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